안녕하세요. 2024년 승진시험을 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저도 사실은 어제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악몽을 꾸기도 하다가 좋은 꿈을 꾸기도 하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험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나서 사실 매년 시험을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올해는 전화도 없고 특별한 질문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왜 연락을 안 했는지는 뻔히 알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시면 갑이 개인 사업주로서 경영하는 X병원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X병원에 있어서 의사 면허 없는 사무장, 이 사무장 을이 먼저 10월부터 11월까지 대리수술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가 의료법 위반의 범죄 사실, 또 범행 기간 내 수술실의 CCTV 영상을 압수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첫 번째 사실관계고, 이 영장에는 법이 정한 들의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거, 우리 이거 사례 엑스노트 현장 강의 1순환에서 나왔던 사례 엑스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죠. 영장 집행 당시 이를 알지 못한 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참여권을 일단 보장을 했다. 가운데 수술실 영상 복제본을 압수를 했고, 그 다음 이후 피는 을을 소환하여 신문했는데 압수한 이를 바탕으로, 자, 바탕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 압수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을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실관계는 을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술실에 CCTV 영장을 발부받고 근데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또 참여는 시켰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영장과 관련해서는 서명 날인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영장은 부적법한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신 판례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죠. 2017년 판례이니까. 그래서 날인이 누락해서 부적법하지만 당사자가 참여했고, 또한 여기에서 밑에 문제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경은 신뢰했다. 여기서 알지 못한 피가 나온다. 그래서 사경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한 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의의 신뢰 이론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능력과 관련한 부분, 압수의 적법성에서는 똑같이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법한데, 인과 부적법한데 선의의 신뢰 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압수는 적법한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 P는 며칠 뒤 X병원에서 10월 20일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던 A로부터 X병원 의사병이 자신의 동의나 요청 없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P는 의뢰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압수한 증거 1에서 바로 병의 의료법 위반의 사실을 확인하고 X병원을 방문했다. 여러분, 똑같이 죄명의 의료법 사실이지만 근거법령으로 나왔어요. 이 의료법 사실이 의료법 위반은 여기서 무면허 의료행위, 여기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바로 불법 촬영의 의료법 위반. 일단은 범죄 사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승진시험이 보다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상 병으로부터 일단은 동의를 받긴 하는데 병으로부터 출입을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뢰 사건과 관련해서 병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은 했는데, 전화상으로 병한테 당신의 의료법 위반, 불법 촬영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은 피압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며칠 전에 문제가 됐고 압수수색이 됐던 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책상 위에서 병이 개인적으로 A의 수술 장면을 촬영해 놓은 사진 10장을 발견했고,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압수를 했는데 임의 제출물 압수가 중요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출 과정에 압수 과정에 임의 제출이 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병을 피의자로 소환하자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병은 신문 전에 스스로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을 해서 신문 전에 일체 범행을 자백을 했고, 그래서 피신조서를 작성을 했다. 자, 담당 검사는 병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병에 대해서 1번 수술실 복제본,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 제출해서 출력받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진해서 자백한 거, 요 네 가지를 증거로 제출. 병에 대한 증거는 134가 전부였다. 공판길에 출석한 병은 공판정에서 병이 사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면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도 했다. 이것도 부수 논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만큼 표시를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피가 행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냐. 사례실관계 1에서의 압수수색은 날인이 누락된 거. 그래서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런데 선의로 신뢰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참여권 등도 보장이 됐다. 그래서 5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날인이 누락됐다. 서명 날인이 강조됐는데 날인이 누락됐으니까 부적법하다. 그리고 부적법으로 마무리해도 2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선의로 신뢰해서 집행을 했고 참여권이 보장됐다.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지만 증거능력의 이면에는 절차의 적법성이 있어요. 이런 때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그런 형태까지 서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 사실관계 1에서 1을 증거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와 2번 같은 경우, 2번은 자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을이 자백하는 거, 그럼 독수과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압수가 이제 적법하다고 일단 여기서 해놨잖아요. 압수가 이제 적법하다고 써놨는데 갑자기 나중에 인과관계 예외, 독수과실의 예외까지도 나왔고, 한 가지 이제 더 뭐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제본, 영상의 복제물이니까 어떤 복제본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사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1번부터 쓸까 2번부터 쓸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1번 압수가 적법, 독수과실의 예외다. 그 다음에 뭐 복제본, 현장 사진을 쓰고, 2번 같은 경우는 위수중이라면 2차 증거지만 위수중이 아니면 독수과실의 예외로서 증거 능력이 있고, 뭐 이 부분은 전문법칙 예외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2에서 법원은 병의 법정자격 20점. 이게 이제 합부를 가르고 작년같이 만약에 일부만 채점을 한다면은 우리 단문에 있어서 누가 함정수사를 못 쓰겠습니까? 어차피 25점짜리인데 함정수사의 허용 요건과 그 효과, 나머지 부분을 뗀다고 해도 25점짜리에서 15점 정도는 다 써요. 그래도 점수는 다들 잘 썼기 때문에 한 12점 쓰겠고.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실제 출제는 12, 13년 전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이외에 변호인 과외 접견교통권,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타겟으로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전에 있어서는 사건의 97, 8%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교도소, 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다, 유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누구를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이제 변호사들이 와서 접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견교통권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한 것들, 이런 부분을 배점을 줘가서 구제 방법까지 서술하는데, 사실 그래도 위치를 잘못 쓴 사람, 그러니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아니라 변호인 과외 접견교통권이라든지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으로 쓴 사람이 한 5점 정도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잘 큰 차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시험에서 1950명 정도가 1978명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 300에서 4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함정수사를 잘못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논점들이 들어가는 것은 전격적으로 교수 출제.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관들이, 현직들이 와서 출제를 할 때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요. 철저한 분석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수 출제는 바로 교수분들께서 이 단문을 낸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판례상으로 중요한 걸 출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단문이라고 하는 걸 출제했을 때는 초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출제했을 때는 어리버리했다 이 말이에요. 뭐 그 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 채점 역시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교수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끌고 결과적으로 3,400명을 미리 선발해서 이 부분만 채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실관계의 3번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최신 3개년 기출 해가지고 사례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다, 최근에. 그래서 인적 관련성과 물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배점이 한 반절 있고 나머지 요소들도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법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 자백에 대한 문제들, 법정 자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판정 자백과 자백의 보강 법칙, 이 자보강 논점도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자보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증거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인데, 이 의료법 위반 죄명만 똑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병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병의 의료법 위반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조문을 안 줬으면 모르겠지만 조문을 했지만 준 것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을과 병, 자, 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도 없다. 여기에 거의 반절의 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증거나 4번 증거 같은 경우에는 2차 증거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1, 3, 4의 증거만 나왔으니까 3번, 4번은 독수과실 내지는 독수과실의 예외이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3번을 보면 1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증거 사용 역시 혐의와의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혐의와 관련 없는, 즉 을의 의료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병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부분은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수중이고, 이걸 토대로 수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 제출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료실 출입을 허락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부터 임의 제출, 간호사를 보관자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1, 2점씩 그냥 점수를 얻어먹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의와의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증거로서 1 증거는 위수중 처리를 해요, 병의 사건에서. 3번은 독수과실. 사실 4번은 모든 게 이제 들통났다고 생각해서 신문전에 스스로 자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답안이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독수과실로 보신 분도 있고 독수과실의 예외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4번 때문에 이 4번 문제, 4에 담긴 병의 진술을 통해 CCTV 관리소를 확인한 검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값을 기소한 거. 여러분 이 양벌 규정의 문제도 제가 시크릿 교재, 그러니까 현장 강의 사례 엑스노트 할 때 그 부분에 있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연습 문제로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양벌 규정, 필요적 공법인 대양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를 증거로 제출을 했다. 공판결에 출석한 값은 공소 사실을 부인해서 증거 동의하지 않았고, 나중에 원진 숫자가 사망했을 때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 양벌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312조 3항 그리고 312조 4항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3번에서 하나 추가하면은 부수 논점에서 이렇게 증거 동의했다는 점도, 위수준과 증거 동의도 하나의 논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개괄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보면서 혐의와의 관련성 문제, 만약에 선별 채점을 한다면 선별될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신 기출들을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안에 이게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출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실제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문제로서 영장의 유효성에 관한 거 별거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이거 다 쓸 수 없으니까 성명, 죄명이라든지 압수할 물건, 장소 이런 것 이외에 바로 법관의 서명 날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장에는 진정성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 날인을 강제하는 서류고, 서명 날인에 날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영장이 부적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 복제본의 압수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위수준과 독수과실 사이가 있죠. 그리고 이 독수과실과 관련해서 또 예외도 인정을 하는데, 이건 증거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엎어놓고 나면은 이 이면에는 전부 다 이게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거니까 이 이면에는 적법 절차,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똑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과실의 예외를 조금 서술해주고도 싶은데 그 서술하면 점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5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5점이면은 5줄 내 쓰고 한 3점 맞아도 된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5줄보다는 좀 더 써주면 되는데, 바로 판사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왜냐하면 원래 이제 판례에서 얘기를 한 것은, 판례는 간이는 있고 마지막에 날인만 없다는 거예요. 서명도 있고 다른 거의 종류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요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당사자 참여권도 인정됐고 해서 진정한 의사,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게 선의의 신뢰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 내용,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 자체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된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사실 적법하다고 단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에 관한 거 2019년에 나온 판례고, 이걸 보시면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은 교수 출제, 여러분들 승진 일반 교재 사례 문제들이 아직도 2008년 이전의 사례들로 대부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치면은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어떤 2008에서 제주시사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2017년까지의 얘기들이 있고, 2017년 이후에 2018년에서 현재까지 점점 더 진화되고, 혹자들은 이 압수수색은 지금은 오히려 판례가 리딩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 판례가 학계보다 더 많은 소소한 문제들이 변호인에 의해 주장되니까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들을 계속 풀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나머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그 현장 사례 엑스노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모의고사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뭘 잘 찍어서가 아니라 중요 판례들이에요. 이런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논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추상적으로 막 쓰고 독소과실에 예외 쓰는 것보다 영장이 부적법. 근데 선의로 신뢰했고 나머지 요소는 적법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어 적법하다. 이렇게 서술하면 3, 4점 그냥 쉽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런 키워드 빼놓고 주저리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 이걸 기반으로 한 사례 준비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실제 이런 사례를 쓰면 3, 4점은 맞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설문 2번인데 사실 설문 2번도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설문 2와 관련해서 조금 쓰는 거예요. 영상의 복제본에 대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전제 요건, 복제본이라고 했으니까 최량증거의 법칙 나오는데 여러분 최량증거의 법칙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썼다고 별 점수를 많이 까지는 거 아니에요. 1점 정도예요. 실질적 직접주의 파생된 최량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원본 제출이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 정확히 전사한 것, 원전불능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게 위수중이냐? 원래 이제 위수중과 독수과실은 안 써도 좋고 써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1번에서는 수집 절차만 물어봤으니까 2번에서 쓰되 여러분 위수중 나온다고 위수중, 성질 영상 불변론 이 부분 최근에 교수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대 위법이 있을 때 배제되고 2차 증거가 배제되는 것도 위수중에서 당연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쓸 필요가 있고 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것 위수중 여지가 있지만 선의로 신뢰했고 또한 참여도 했고 다른 요소, 강인을 포함한 다른 요소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 혹은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일단 위법수집 증거는 아니다. 또한 복제본에 대한 증거 능력 원전불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현장 사진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이 사건에서는 수술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 이 몰래 촬영하는 거 그리고 여기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그 범행하는 장면을 찍었으니까 현장 사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항상 최근에 교수 출제들은 학생은 다 합쳐서 1점밖에 안 줘요. 비진술 증거설, 진술 증거설, 검증조서, 유추설 제목만 써도 0.5는 맞겠고요. 판례는 간통 현장에서 찍은 나체 살인 가운데 날짜를 제외한 부분도 그래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전문 법칙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비진술 증거설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비진술 증거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검토에서 현장 사진 이거 기계적이죠. 이 검토 누가 못하겠어요. 피사체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돼서 비진술 증거인데 조작 편집이라고 하는 거. 조작 편집 가능성 통제하기 위해서 검증조서에 준한다. 다만 이때 검증조서와 관련해서는 항상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조문을 안 썼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검증조서에 관한 312조 6항을 항상 거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사기관은 312조 6항, 사회는 313조 1항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성자의 진정성립이라고 하는 요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뢰자백을 기재한 피신조서는 그냥 이수증과 독수과실이에요. 2차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에 의뢰자백이 기재된 피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없는 복제본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위수증이나 2차 증거는 될 수 없고 그래서 전문 법칙으로 가서 312조 3항 위아래 다 찾아봤는데 내용을 인정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 내용 인정을 쓰고 그래서 위수증으로 볼 수 없어서 얘는 증거로 쓴다는 점은 간단하죠. 두 개 다 물어봤으니까 별 논점이 없어도 무조건 써줘야죠. 자, 그리고 사안의 해결을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설문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문삼에서 증거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정 자백이 있다라고 했고, 일단 법정 자백은 전제로 적고 4, 그 다음에 1, 을에 대한 사진, 영상, 사진, 영상, 을에 대해서 영장으로 발부받은 CCTV 영상 파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3번에 보면은 이제 간호사가 이미 제출한 형태로 되어 있는 사진 10장. 그 다음에 4번째가 병의 자백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기술을 써놨어요. 설문사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병의 자백 독소과실로 날리고 싶어요. 근데 설문사에서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자백에서 이제 소소한 점수로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으니까 이 공판정 자백과 자백의 보강 법칙 1점밖에 안 줬어요. 미국 같은 제도에 있어서는 공판정 자백을 특별 취급하고 이른바 피고인 증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판정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본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고, 우리 판례에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 자백을 불문한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134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서술이 여러분들의 합부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 요소, 일단 채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경에서 215조 2항을 먼저 있고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에 한정을 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최근에 판례가 무관정보,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으면 압수도 위법하고 나아가 증거로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013년 6월 1일, 여기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최근 판례까지도 반영을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바로 혐의와의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혐의와의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 최근에 4, 5년, 3년 안에 행시, 변시, 그 다음 입법고시, 여기 찾아보니까 그 3년 안에 합치면 변시는 2개씩이지만 한 10개밖에 더 되겠어요? 물론 행시도 이제 3문씩 있는데 그래서 뽑아도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개가 나왔으면 이건 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긴급하게 11월 달에 바로 최선 3기년 판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와 관련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그리고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 교사범, 공범, 간접정범, 나아가 필요적 공범까지도 나오는데, 이일 증거를 한번 보면은 의료, 똑같은 의료법이지만 여기서 함정을 파놨어요. 이 무면허 의료지만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허가 없는 영상 촬영이라는 병의 것은 허가 없는 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 자체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수술하는 걸 찍은 거, 별개의 행위고,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물론 시간, 장소는 비슷하지만 하나만 해당한다고 무조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시간, 장소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물론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가지고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이 정도 서술하는 게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인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관련성이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걸로 또 끝나면 좋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바로 이제 3의 증거를 병에게도 사용할 수 있느냐. 임의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확 줄였어요. 우리 임의 제출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20점에서 임의 제출만 쓰면은 거의 10점까지도 쓸 수 있는데 그 자랑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고득점은 얼마나 압축할 수 있고 얼마나 늘릴 수 있고의 문제인데 여기는 논점이 많기 때문에 임의 제출물 압수만 한번 언급을 해주고 이제 수술 영상 중에 출력해 나온 사진 10여 매 보관자로 볼 수 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가지고 놀지 말자 이거예요. 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은 적법한데 문제는 뭐냐. 바로 독수과실의 원칙.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그래서 A가 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한 점은 있어요. 병역의료법 위반 행위에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또 전화상으로 출입도 허락을 받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출입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불법 촬영한 것 때문에 조사한다가 아니라 의뢰,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승낙은 아닙니다. 바로 병역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 뭐 미란다 원칙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위에 기초한 승낙으로 볼 수 없어서 인과관계 희석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사실 위수증과 2차 증거가 계속 반복 서술되니까 이 부분은 생략에도 무방합니다. 생략도 무방하고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 배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위수증은 맞는데 2차 증거 이것도 맞다. 그러나 해서 병은 신문 전에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 희석 단절돼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은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걸 주목을 해주세요. 뭐냐면은 이 문제만 보고 뒷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로 해결이 됐으면 4번 설문 4가 없다면 이렇게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작성 피신조서는 일단은 증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전문 법칙 말고 스스로 일체를 자백, 위수증으로부터 파생된 것, 모든 것이 들통났다 해서 체념한 채 자백을 해서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실전에 들어가면 이걸 더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4번이에요. 이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강조하고 왜 여기를 이렇게 썼고 여기는 이 부분을 뺐냐 했을 때 제가 대답이 그렇습니다. 배점상, 요령상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 요령,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전에서 1, 2점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답안을 쓸 때 뭐 이 부분을 증거 능력 없다고 썼거나 증거 능력 있다고 썼거나 큰 배점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바로 증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배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논점을 얼마나 찾느냐가 쉽지 않았고 제가 써보는데도 답안 쓰기가 솔직한 시쳇말로 지랄 같아요. 너무 많아. 근데 증거 1증거, 3증거, 4증거 답은 정확히 안 맞춰도 됩니다. 그런데 내 얘기. 그래서 증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수증이나 이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 이와 관련해서 증거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 더 줄였어요. 학설 아예 줄여버렸어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위반, 뭐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우리 판례는 바로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듯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기회를 통제하지 않았다. 반대시 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허용한다. 이건 바로
증거동의를 반대신문권 포기제도로 봤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증거동의는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마련된 제도일 뿐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본질을 보호한 위수중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동의 안 된다라고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은 여기서 제가 답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해가지고 그래요. 1.3 증거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안의 해결했다가 배점을 안 주려다가 4번을 증거로 살려가지고 배점을 하나 준 거예요. 바로 병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위수중들은. 그런데 보강 증거는 또한 자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증거는 병의 자백에 다름없다. 공판정 자백이 사의 자백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백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병의 자백만 있는 이 사건에서는 독립성이 없고 보강 증거가 안 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자백의 보강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자백의 보강 법칙, 공판정 자백과 자백의 보강 법칙은 안 쓰더라도 문제 자체가 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판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공판정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에서 134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보강 증거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배점이 크지 않다는 거. 정말 출제자가 많이 삼아도 3점 이내, 1점이나 2점밖에 안 되고 이 증거 능력을 따지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1증거는 설문 1에서 적법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그 증거 사용의 범위는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만 쓰고 그런 관련성이 없으면 위수중이라고 하는 게 2013년 6월 판례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답안을 작성해 본 겁니다. 이제 설문사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못 쓸까? 단지 쓴다면은 점수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바로 대양범 관계에 있다는 거. 갑과 병은 의료법을 제시했으니까 어떤 사용인,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죠? 사회인이나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개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은 바로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 이거 헌법재판소 태도이고 우리 판례는 필요적 공범인 대양범으로 본다는 게 확고한 판례인데 이걸 서술하는 것에 1점을 줄 수도 있고 0.5점만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 배점들 이건 사실은 서비스 점수인데 저 같으면 최대한 요약해서 썼을 거예요. 왜? 설문 3번이 어떤 분들은 1, 2, 3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설문 4번을 안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를 못 받죠. 근데 설문사는 누구나 잘 쓰기 때문에 8, 9점이 최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못 써도 한 7점. 7점이나 진짜 허접하게 썼다 6점. 근데 어느 정도 쓰면은 7점, 8점. 진짜 잘 써야 9점인데 9점도 잘 안 줄 것 같아요.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를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312조 3항과 관련해서 이제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12조 사항설도 있고 312조 3항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312조 3항 중에 원진술자 내용 인정 이거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진술자가 내용 인정한다는 것은 2008년 형사정법 개정 이전에 과거에 형사판례 연구에서 김영진이라고 하는 판사분이 쓴 논문 하나 정도가 근거로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학설 다 써주는 것도 아닌데 학설 명칭만 써줘도 될 것 같고 판례에서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때도 적용된다. 그리고 최근에 1년의 판례에서 대양범인 필요적 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0.5점 추가 판례. 이것까지 쓴다면 그 정도고요. 그리고 312조 3항설 바로 돌려치기 방지 312조 사항설을 취하면은 내용이 부인된 사경 피신조서가 공범에게 전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갑도 뻔한 거 뭐. 갑도 자백하고 을도 자백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부인하고 있으면 둘 다 무죄여야 되는데 어떤 문제? 이 을의 자백은 갑한테 돌려치고 갑의 자백은 을한테 돌려친다. 그러면 둘 다 부인해도 둘 다 유죄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명문에도 불구하고 바로 312조 3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당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312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이것도 적극설, 소극설이 있는데 312조 3항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에 적용되는 이제 당연한 결과래요. 내용을 부인한 이상 314조가 적용될 수 없고, 이것도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는 뭐 어떻게 썼든지 간에 314조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1번은 쓰고 그 다음에 4번을 빨리 썼을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고. 1번과 2번은 사실 한 몸이니까 4번을 먼저 쓰고 이제 남는 시간에 3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술을 했을 것 같은데, 관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3증거와 4증거는 독수과실, 2차 증거에 대한 것을 원론은 많이 서술 안 하고 인과관계, 희석단절에만 집중을 한다. 이렇게 쓸 거고. 물론 여러분들 위수중 FM으로 쓰고. 근데 성질영상불변론은 써봤자 한 0.5점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독수과실의 원칙을 열심히 써도 0.5, 1점 정도 원론을 쓰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의 문제이고, 뭐 설문사도 그렇게 보면은 1, 2, 3, 4에서 3번은 고득점 맞기가 어려워요. 써보니까 답안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단문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변호인 과외접견교통권,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과외접견교통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그래서 변호인을 만나는 것과 비변호인을 만나는 것, 이렇게 쓴 분들은 조금 로스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잘 쓰고 있는데 그럼 점수 그렇게 많이도 안 줄 건데 명백히 목차도 틀리고 빠진 것도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인데 어떤 헌법상 기본권이다.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내지 못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평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최신 판례 문제들, 최신의 논점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논점의 반영, 최신 논점 반영은 주변에 있는 변호사 시험보다 오히려 앞서간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분들을 경감으로 특채하니까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미세한 사실관계의 변동, 그 다음에 최신 판례의 반영,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존에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 지식이 아닌, 사실은 여러분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죠. 근데 수험을 위해서는, 저는 수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전문 강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변화된 것, 그리고 더더욱이 교수 출제 하에서 수험생들의 이런 서브 자체로서 공부를 해서 끝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신 논점, 최신 판례, 그리고 답안 서술도 계속 해봐서 어떤 것들은 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도 습득하는 게, 특히 올해 시험에서 3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써보면은 내용을 알아도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내년부터는 채점의 주체가 지방청으로 가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시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더더욱이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표를 내려주지만 거기서 채점 회의를 하고 이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경강급 알잖아요. 경기 남부나 인천은 채점을 매우 짜게 해요. 그래서 객관식을 아무리 잘 봐도 주관식을 어느 정도 통달 못하면
점수를 잘 안 줘요. 이게 팀장급으로서는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 글 쓰는 능력이 우선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향후 대한민국의 각 지방청별로 어떠한 판단하에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지방청별로 채점하면 작년과 같이 일부 답안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답안에 채점을 해요. 다만 서울경기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선별 채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점, 이런 다양한 점은 제가 향후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험과는 좀 논외지만 저희 네오고시뱅크가 하우패스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와 함께 손잡게 되었고 하우패스와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우패스에서 보다 좋은 화질, 그리고 좋은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뛰어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준경찰관, 그리고 경찰관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경찰들의 실력 향상과 그리고 무시받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하시는 것에 박수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전체 2024년 경정시험 주관식 기출문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